오늘은 서유영의 의미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태자인 김소선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소설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신라, 중국, 토번, 외국 등으로 되게 넓어요. 확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잡한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는, 그래가지고서 외국을 쳐들어가서 외국의 왕에게 항복까지 받아내는, 그래서 독자에게 어떤 민족적 자긍심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인 김소선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여성 영웅의 활약상이라든가 왕위를 계승을 둘러싼 이복형과의 갈등 등등등등 여러가지 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은요, 고등학생 내지는 대입시생을 위한 어떤 국어 전문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내용은 문학작품과 문법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험에 꼭 필요한 개념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주로 이제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내지는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그 다음에 수능, 학력평가, 모의평가 등 모의고사 내지는 시험의 기출작품들, 그리고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을 통해서 고등학생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입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죠? 그죠? 자, 요게 이제는 구독 버튼이에요. 요 영상의 하단,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체크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발단. 신라의 태자 김소선은 주인공이죠. 부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영약을 구하기 위해 남해 보타산으로 잠깐 약을 구하러 간다고. 이런 걸 우리가 구약 모티프라고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리대기 신화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죠? 동생인 소선이 부왕의 신임을 받아 왕이 될 것을 시샘한 이복형 세징은 소선을 없앨 계략을 짠다.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적성의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야기가 막 섞여 있네. 소선은 본국으로 돌아오던 중 바다 한가운데서 세징이 타고 온 큰 배를 한 척 만난다. 세징은 소선에게서 자죽순을 빼앗고 부왕의 명으로 소선을 죽이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다. 자죽순을 빼앗긴 소선은 실명하여 섬에 남게 된다. 전개. 물에 빠진 소선은 거북의 도움으로 무태 오르고, 그때 유구왕 백문현, 이게 이제 구출자가 되겠네요. 그죠? 중국으로 가던 길에 소선을 구출하여 딸 백소자와 약혼을 시킨다. 여기서 결연 모티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인연을 맺는 거네요. 그러나 백문현이 간신의 참배로 유배를 가고, 소선은 집을 나와 과복루에 머물며 방황을 한다. 근데 퉁소를 정말 잘 불었나봐. 소선은 퉁소 솜씨 덕택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되고 옥성공주와 가까이 지내게 된다. 도둥. 이때 고국이 어디야? 신라죠? 모우가 기르던 기러기가 편지를 전하자 전에, 그럼 편지는 연결 매개가 되겠네요. 그죠? 소선은 너무 기뻐서 눈을 뜨고 이건 거의 심청전급인데. 자, 부마가 된다. 한편 백소전은 남장을 하고, 여기서 또 여성 영웅소설이 나오나 보네요.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 급제를 하고 한리막사가 된다. 두둥. 위기. 토번 외적의 침략으로 소선이 출정하여 감금당하자 백소저가 원수가 돼. 이때 원수는 나쁜 놈이란 뜻이 아니라 장군이에요. 소선을 구출한다. 백소자가 개선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임금은 그를 금성공주로 책봉하여 소선의 둘째 부인이 되게 한다. 아직까지는 공간적 배경이 어디예요? 중국이죠. 토본까지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절정. 소선이 부인들과 함께 고국이 어디야? 신라죠. 신라로 돌아오자 세징의 죄악이 탄로나고, 그렇죠, 부왕이 극형에 처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선의 간청으로 세징의 형벌이 감해지고 세징은 착한 사람이 된다. 개과 천선이네요. 단순한 권선징악하고는 조금 다르네. 그죠? 권선징악은 악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죠. 근데 이거는 다 같이 선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소선은 황국하여 금성공주와 함께 외국의 침범을 물리치고 이제 외나라로 가나요? 외국에서 우린 강호까지 가서 외왕의 항복을 받아낸다. 단순히 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싸우고 정벌하고 오는 거네. 마치 무슨 아이템 하나씩 따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결말 소선은 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선정을 베푼 뒤 부인들과 함께 보타산에 가서 승천한다. 두둥 딩동댕동 딩동댕 하고 해피가 엔딩 하겠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공간적 배경이 되게 다양하게 막 움직이면서, 그죠? 마치 게임하듯이 정벌하고 아이템 따고, 정벌하고 아이템 따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영웅 군담 소설이고요. 한문 장편 소설이다.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신라 시대고요. 공간적 배경은 신라, 중국, 일본 다양하게 넓죠. 주제는 태자 김소선의 고난 극복과 성취. 특징을 본다면요, 전반부는 약을 구하러 가는 부분이고요, 후반부는요 여성 영웅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중 구조예요. 거기다가 다양한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할까요? 육미단계의 이중적 구조. 전반부, 주인공이 부모의 병을 고칠 영약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구약 모티프라고 합니다. 물론 돌아오는 길에 형제 간의 갈등도 있죠. 그 다음에 선악의 갈등이 중심이 될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는 바리대기 신화라든가 적성의정 같은 것이 이제는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두 번째, 후반부 볼까요? 후반부는 주인공이 여러 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는 이야기, 결연 모티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남장을 한 여인의 영웅적인 활약상이 그려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체크될 거예요. 이거와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아마 구운몽이라든가 홍계월전 내지는 방알림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똑같다가 아니라 비슷한 코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작가는 애진역의 소설 처음 서문에서 전대 이전의 소설을 다시 조합하여 새로운 소설을 창작했다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짜깁기 했다. 여기서 조금 따오고 저기서 따옴 따고. 그래서 선우태자전, 적성의전에서 발전시킨 내용이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구운몽과도 비슷하다. 그 다음에 사만습유나 옥루몽, 옥수기 등 당대 유행했던 다른 작품들의 화소, 모티프도 막 섞여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시에 소설이 어떤 하나의 개인의 창작품으로 저작권이 딱 있어, 베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사전개이다. 이거는 줄거리를 보면 쭉 알아요. 그죠? 일단 신라로 가죠. 그죠? 신라에서 태어나죠.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죽순을 구하러 가요. 가서 어디로 갑니까? 보타산으로 가죠. 이런 걸 우리가 탐색과 여행 구조라고 해요. 그럼 보타산에 와서는 죽순을 구해서 신라로 돌아오려고 하죠. 그런데 바다에서 이복형 세징을 만나죠. 그 약을 빼앗기고 실명을 바다에 버려져요. 결국 뭡니까? 형제간의 갈등이 나와요. 그래서 신라에서 보타산으로, 보타산에서 바다로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다음엔 어디로 갑니까? 거북과 백문현의 도움으로 중국에 정착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토번으로 가서 난을 평정하고 높은 벼슬을 오르고 운영과 옥성공주 등과 결연해요. 이 대목은 결연 모티브를 통해서 어때요? 사회 질서를 회복시키는 어떤 유교적인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거죠. 다음에 신라로 돌아온 소선으로 인해서 세징의 악행이 드러나고요. 외적이 침입하자 아예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왕의 항복을 받아내요. 어디서? 일본에서.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죠. 민족주의적 의식이 드러난다. 그리고 세징은 개과천선하고 그 다음에 소선은 왕위에 올라서 선정을 베푼다. 즉 용서와 화해를 통한 선의 구현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징악이라고 하는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 조금 색다른 형태이다 라고 보면서 다시 바다에서 중국에서 신라, 신라에서 일본, 일본에서 신라라고 하는 이렇게 결국은 신라에서 출발해 삥 돌아서 신라로 돌아오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건 여로형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암튼간 우리는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재다. 소재는 이 작품에서 크게 두 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러기하고 편지예요. 기러기, 소선이 신라에 있을 때 키우던 기러기로 어머니가 쓴 편지를 소선에게 전해주는 매개가 됩니다. 그리고 기러기가 돌아왔을 때 행동이 조금 특이해? 왕비에게 소선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재가 됩니다. 편지, 편지는 너무너무너무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기뻐서 눈을 뜨죠. 즉 소선이 눈을 뜨게 해주는 매개체이면서 그 다음에 소선의 신분과 과거 행적이 쫙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공주에게 소선의 정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주의 남편 부마가 되는 계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서유영의 육미단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함께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